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독특한 점은 들어서자마자 한국 때리기를 기다렸다는 듯 실현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이 평소보다 훨씬 덜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온갖 뒤처리를 담당하러 등장한 스가 내각은 한국과 다툴 만한 여유가 많지 않았죠. 당장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얼마나 심각한 이벤트인지 총리가 된 다음에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버린 도쿄올림픽은 그야말로 아베 총리가 떠넘긴 최악의 유산이었습니다. 스가 아닌 그 누가 왔어도 지지율은 바닥을 쳤을 것이며 이 과정 가운데 스가 총리와 아베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 총리를 8년간이나 해온 데다가 인원이 가장 많은 호소다 파보를 거느린 아베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으며 다카이치를 기용하는 용병수를 고안하여 일본 국민의 바람인 고노다로를 물리치고 일본 총리로 기시다를 앉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누구보다도 기시다 총리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가 상황이며 그 정치가 온건파인 기시다에게는 다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유독 한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5일자 기시다는 처음으로 한국 청와대와 연락해서 양 정상 간의 전화회담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한일 간에는 오랜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의례적인 인사말만 주고받는 게 일반이고 양국 간의 예민한 사안이나 본론은 추후 대면 회담 혹은 전화회담 등 외교 채널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부터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됩니다. 그는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은 답을 들고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베 정권 당시 100억 원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앵무새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 피해자이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되풀이한다면서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속담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미국과의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일본이 원폭을 당했으니 피해자라는 논리를 펴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한국에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한국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황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문 대통령이 양국 간에 허심탄회한 회담을 하자며 제안을 했고 한일 관계 개선 의욕을 보였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 중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피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시다 내각에 느껴지는 것은 일본스러운 매뉴얼 외교가 한국에는 이제 정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베 이전에는 그래도 일본 내각에서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 한국과 때로는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는 혐한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이 매뉴얼로 정해지면 그 다음 일을 집요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몇 가지 굵직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한국의 경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과 영토 문제, 안보 문제 등으로 나뉩니다. 한국의 경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IMF 때 처음 맛을 보더니 그 이후에 극우 정치인들이 자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IMF가 뜻밖의 일본이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국 경제를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연장이 아베가 자행한 한국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수출 규제이며 이것은 기시다 총리가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고 5조 원을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실행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가 너무 강해져 버려서 일본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국면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일본의 반도체 사업 부활을 꿈꾸고 한국을 침몰시키자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IMF 때 일본은 독도를 주던지 돈을 받던지 하라는 주장도 해서 결국 한국을 외환부도 사태에 이르게 했는데 이는 결국 지금까지도 한국과의 통화 수합을 금지해서 유사시 한국을 외환 위기에 빠뜨린다는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300억엔 규모의 통화 수합을 하던 말던 한국과는 큰 관계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신경조차 쓰지 않음에도 여전히 일본 뉴스의 온라인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통화 수합을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는 글로 넘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의 제국주의의 향수에 젖어 있듯이 한국을 외환위기에 또 빠뜨리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이고 과거에 매여있는 구태적인 모습은 지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혐한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일본의 행보는 한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에 관한 주장 확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들고 나오면서 강조하는 논리가 있는데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발견했다며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도쿄에 위치한 영토 주권 전시장에서 진행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결정적인 증거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을 강점하고 물러나면서 열강들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당시 영국은 독도를 포함한 조선의 지도를 게재하며 한국의 반환을 설정했습니다. 지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은 지도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결정문을 넣었습니다. 미국 결정문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섬들이 한국에 귀속된다라고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은 영국의 초안에서 독도가 포함되었지만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국이 독도를 빼버린 것을 인정했다는 논리를 펴니다.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열강 등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2차 대전을 마무리할 때 대충 작성된 조약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조선을 강제 점거해서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빈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한 조약이고 미국이 인정했으니 한국이 무슨 말을 할 게 있냐며 미국에 들러붙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지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진실을 알리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특히 닛산 자동차 건으로 일본의 뒤통수를 맞고 일본의 본질을 깨달은 스페인의 경우 한국의 독도 고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 지도에서 그들은 분명히 독도는 한국 영토라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지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히토야마 전 총리의 경우에는 미국 지도엔 다케시마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알고 있나? 라면서 현재 일본 극우 정치인을 타겟으로 미국조차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독도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허구를 알립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최근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타내는 지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도재단은 유럽에서 약 20점의 고지도가 모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독 최근 들어 이렇게 유럽 등지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급변했다는 것이며 일본의 구시대적인 로비와 억지 주장의 한계가 드러나며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도에 대한 노력은 국내 한 기업에서도 기발한 시도로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마케팅으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알리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거센 독도 마케팅이 일본 당국에 의해 감지되며 일본 언론에서 거론되는 상황도 생긴 것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한국의 독도 셔츠는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기사가 보도되며 일본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나 당시에 정치 뉴스 섹션에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인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 외신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이라며 이 기업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도 낸 바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를 담은 QR코드 티셔츠는 당시 한국 기업에서 도쿄올림픽을 겨냥하여 만든 것으로 이것은 독도 외교부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확인할 수 있는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 기업은 특히나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홍보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더욱더 이 기업을 향한 보복을 거세게 시작했는데요. 불매운동은 당연하고 태극기를 찢어서 보내고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스니커즈를 훼손시키고 DM과 메일 등을 통해 온갖 욕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자 실제 일본 온라인의 한 댓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 기업을 저지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한국의 기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독도 카레까지 만들며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기 한창인 일본에게 이 기업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특이한 상품 하나를 또 출시합니다. 이 옷은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 뒷면에 아무런 색이 없는 독도의 그림이 빛을 받기 시작하자 색이 드러납니다. 색이 드러나며 보이는 독도는 독도의 푸른 바다색을 담아 아주 파란색으로 물들고 QR코드는 이전과 같이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교부 독도 페이지로 곧바로 이동됩니다. 말 그대로 독도가 그려진 이 옷에 휴대폰을 들이밀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제품인 것이죠. 또한 빛을 받아 색이 드러나는 이유에는 일본에게 해방된 광복절, 빛을 되찾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가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힘겨운 국제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국가의 역사를 알리고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리고 세계 많은 언론에게 보도되고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해시태그 독도를 표기하며 한국 땅 독도에 대한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앞으로 더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을 알리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많은 이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